안녕하십니까. 건축공학과 종합설계팀 8조 발표자입니다. 오늘 저희 팀의 졸업 프로젝트 주제는 건물 형상 정보와 기후 도의를 활용한 연간 냉난방 에너지 분리 및 예측 모델 도출입니다. 10분 동안 최대한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발표를 시작합니다. 먼저 배경 및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전 세계적으로 탄소 중립과 에너지 절약이 큰 화두인데요. 그에 맞춰 우리나라에서도 건물 부분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2030년까지 기존 19.5%에서 32.8%까지 상향하였습니다. 이는 정부가 건물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를 대폭 줄이겠다는 의미로 건물 에너지 절감이 매우 중요해졌습니다. 특히 건물에서 사용되는 에너지 중 냉방과 난방이 차지하는 비율이 상당히 높다는 점에 주목해야 합니다. 2022년 신재생 에너지 백서에 따르면 건물 에너지 사용량의 약 64%가 냉난방에 소비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건물에서 쓰는 에너지의 절반 이상은 실내를 시원하게 하거나 따뜻하게 만드는 데 쓰이고 있는 것이죠. 또한 비주거형 건물의 경우 한 건물당 연간 에너지 소비량이 평균 8.84TOE로 주거형 건물에 비해서 1.6배 정도 높은 걸 보일 수 있습니다. 절대적인 에너지 사용량도 많고 냉난방이 차지하는 에너지 양도 커서 특히 업무 시설에서의 냉난방 에너지 절감 노력이 시급합니다. 그렇다면 문제는 무엇일까요? 현재의 방식으로는 개별 건물에서 냉방 에너지와 난방 에너지를 따로따로 측정하기는 어렵다는 점입니다. 일반적으로 건물 에너지 사용량은 전기 계량기나 가스 계량기로 측정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하면 그 건물이 얼마나 전력을 썼고 가스를 얼마나 썼는지는 알 수 있어도 그중 어디에 얼마나 썼는지는 구체적으로 알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 어디서 에너지를 줄여야 할지 구체적으로 알기가 어렵겠죠. 사용량 정보가 부족하니 효과적인 에너지 절감 대책을 세우는 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팀은 에너지 사용량을 용도별로 분리해서 알 수 있다면 효율적인 절감책을 세울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였고, 실제로 해외 연구에 따르면 에너지 소비를 용도별로 구분해서 알려주면 적게는 10%, 많게는 30%까지도 에너지를 절감한 사례가 있다고 합니다. 요컨대 어디에 쓰이는지를 알아야 아낄 수 있다는 것이죠. 저희 연구는 이런 문제의식에서 출발했습니다. 선행 연구를 살펴보면 한 연구에서는 업무시설의 월별 냉난방 부하 패턴이 기후지표인 냉난방 도율과 매우 유사하다는 것을 밝혀냈습니다. 쉽게 말해 날씨가 더운 달에는 냉방 사용이 늘고 추운 달에는 난방 사용이 늘어서 월별로 보면 냉난방 에너지 사용량 곡선이 날씨 추이와 거의 평행하게 움직인다는 겁니다. 이는 날씨 정보만 가지고도 어느 정도 냉난방 에너지 사용량을 가늠할 수가 있다는 말인데요. 여기서 냉난방 도율이란 용어가 생소하실 겁니다. 냉방도일과 난방도일은 날씨가 얼마나 추웠는지 더웠는지를 숫자로 표현한 기후지표입니다. 조금 풀어서 설명드리면 난방도일은 추운 날씨가 얼마나 누적되었나를 나타내는 숫자이고 냉방도일은 더운 날씨가 얼마나 누적되었나를 뜻하는 수치입니다. 한편 다른 선행 연구를 보면 건물의 형상, 즉 건물의 생김새와 구조도 에너지 사용량에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같은 면적이라도 건물이 어떤 모양으로 설계되느냐에 따라서 냉난방 효율이 달라진다는 건데요. 다만 기존 연구들은 대부분 연간 총 에너지 사용량을 가지고 비교했을 뿐 기후 조건이나 월별 세부적인 영향까지 고려하지는 못했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지금까지 살펴본 배경과 선행 연구를 통해서 두 가지 핵심 요소를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기후 요인, 날씨가 더울 때 냉방 에너지 사용량이 늘고 추울 때 난방 에너지 사용량이 는다는 점. 두 번째로 건물의 형상도 에너지 사용량에 영향을 준다는 점이었습니다. 저희의 아이디어는 이 둘을 결합해서 즉 날씨 정보와 건물의 형상 정보를 동시에 활용해서 건물의 월별 냉난방 사용량을 보다 정확하게 분리해서 예측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다음으론 연구 방법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앞서 말씀드린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건물의 냉난방 에너지 사용량을 계산하는 회귀분석 모델을 만들고자 했습니다. 회귀분석이라는 것은 쉽게 말해 여러 자료를 바탕으로 결과를 예측할 수 있는 수식을 만들어내는 통계 기법입니다. 저희는 난방 에너지 사용량을 예측하는 식과 냉방 에너지 사용량을 예측하는 식 두 가지를 모두 만들 것인데요.
난방에너지식은 난방도일의 건물 특성 변수들을 곱해서 더하는 형태로, 냉방에너지도 마찬가지로 냉방도일의 건물 특성 변수들을 곱해서 더하는 형태로 가정했습니다. 음, 기본적으로 에너지 사용량은 기후 도일 곱하기 어떤 회기식의 형태로 본 것입니다. 여기서 HDD와 CDD는 각각 난방도일, 냉방도일이고 그 옆에 AX 플러스 BX 부분이 건물의 형상이나 크기를 나타내는 여러 독립 변수들로 만든 회기식입니다. 이런 형태의 모델을 만들어 놓으면 건물의 형상 정보와 날씨 데이터를 넣었을 때 그 건물의 냉난방 에너지 소비를 계산할 수 있게 되겠죠. 그런데 이 모델을 만들려면 우선 많은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이상적인 방법은 실제 건물에서 냉난방 에너지 데이터를 모으는 것이겠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실적으로 개별 건물의 냉난방 사용량을 따로 측정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일부 연구나 고급 건물에서는 용도별 계측을 하지만 저희가 활용할 실측 데이터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선택한 방법이 시뮬레이션, 즉 컴퓨터로 가상의 건물을 만들어서 에너지 사용량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에너지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을 사용하면 건물의 도면과 재료 그리고 날씨 데이터를 넣어서 냉방이나 난방 에너지 소요량을 계산할 수 있는데요. 저희는 예시례에서 제시한 표준 사무형 건물을 기본 모델로 삼고 이를 변형하여 여러 형태의 가상 건물을 만들었습니다. 현실과 최대한 비슷하게 하기 위해서 건물의 크기나 단열 성능 등은 설계 기준을 참고해서 합리적인 값으로 설정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마치 다양한 건물을 실제로 지어보고 에너지 소비를 측정해보는 것과 같은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요약하면 실제 데이터를 충분히 얻기 힘들기 때문에 컴퓨터 속에서 건물을 짓고 소비 데이터를 만들어냈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는 우선 여러가지 건물의 형태와 크기에 대해서 시뮬레이션을 수행을 하였는데요. 먼저 학습용 데이터 세트를 만들었습니다. 그 예시로 연면적을 작게는 몇천 미터부터 크게는 수만 미터까지 변화시켰고 층수도 1층부터 고층 건물까지 그리고 건물의 가로 세로 비율도 다양하게 조합했습니다. 이렇게 조합한 가상 건물의 사례가 100개가 넘으면 약 112개 규모이며 각각의 경우에 시뮬레이션을 돌려서 그 건물이 1년 동안 소비하는 냉난방 에너지 그리고 총 에너지 사용량을 모두 기록하였습니다. 그 결과 건물별로 연면적, 층수, 폭 깊이, 층고와 같은 입력 정보와 냉방 에너지, 난방 에너지 사용량과 같은 출력 정보가 쌍을 이룬 데이터베이스가 구축이 됩니다. 그리고 혹시나 초기 입력 변수들만으로 설명이 부족할 수도 있어서 몇 가지 파생 변수도 추가적으로 만들어 보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층별 면적은 연면적을 층수로 나눈 값, 건물 최적은 한 층 면적 곱하기 높이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만들어 보았습니다. 이런 파생 변수들은 원래 변수들을 조합해서 만든 것이지만 건물의 형태를 좀 더 잘 표현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되어 추가한 것입니다. 이렇게 마련된 데이터를 가지고 다음 단계로 어떤 건물 형상 요인들이 냉난방 에너지 사용량에 큰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했습니다. 이를 위해 상관 분석을 실시했는데요. 상관 분석은 여러 변수들 사이에 상관관계를 숫자로 나타낸 것입니다. 분석 결과 처음 고려했던 변수들 중에서 8개 정도의 변수가 냉난방 에너지 사용량과 비교적 상관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변수로는 연면적, 폭, 깊이, 층별 면적, 건물 최적, 둘레 길이, 수직벽 면적, 외피 면적 등들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것은 상관계수가 대략 0.3 이상으로 나와서 어느 정도 이것이 변하면 에너지 사용량도 변한다 라는 관계가 확인된 것들입니다. 이러한 주요 변수들은 저희가 모델에 후보를 넣어서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상관계수값만 보면 별로 높지 않지만 에너지 사용량에 영향을 주는 변수가 있었는데 바로 깊이 대 폭의 비율입니다. 숫자로만 보면 상관계수가 0.1도 안 되어 의미 없어 보일 수 있지만 저희가 그래프를 그려보니 흥미로운 패턴이 발견되었습니다. 건물의 가로 세로 비율에 따라 난방 에너지 사용량은 U자형 곡선을 보이고 냉방 에너지 사용량은 비교적 선현에 가깝게 증가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런 비선형적인 관계는 단순 회기식에 제대로 반영하기 어렵기 때문에 저희는 깊이 폭 비율에 따른 보정계수를 별도로 만들어서 모델에 포함시키기로 했습니다.
다시 말해, 기본 회기 모델이 예측한 값에 이 형상비에 따른 보정값을 곱해서 최종 냉난방 에너지 예측값을 내도록 한 것입니다. 화면에 보시면 난방의 경우 2차 함수, 냉방의 경우에는 1차 함수로 보정계수를 정의한 식이 나와 있는데요. 숫자까지 자세히 기억하기보다는 우리 모델의 건물 비율에 따른 영향 보정이 추가적으로 적용되었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회기 분석을 통해 구체적인 예측 모델을 만드는 단계입니다. 앞서 선정한 최대 8개의 변수들에 대해 가능한 조합을 최대한 많이 시험을 해보았고, 어떤 변수들은 유사한 영향을 줄 수도 있고 너무 많은 변수를 넣으면 오히려 과적합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변수 개수를 줄여가며 여러 모델을 비교했습니다. 그리고 예측 성능이 가장 좋은 모델을 최종적으로 채택하였는데요. 그 결과 난방 변수는 층별 면적, 연면적, 건물 둘레 이 세 가지 변수가 들어갔고, 냉방 에너지 예측 모델에는 층별 면적, 연면적이 폭 깊이 네 가지 변수가 들어가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여기 아까 말씀드린 깊이 폭 비율의 보정 계수도 각각 반영이 되게 되고요. 최종적으로 저희가 제안하는 난방 에너지 추정식은 난방도일 곱하기 회기식 곱하기 난방 보정 계수의 형태이고, 냉방 에너지 추정식도 냉방도일 곱하기 회기식 곱하기 냉방 보정 계수의 형태가 되었습니다. 다소 복잡해 보이지만 필요한 입력 변수는 결국 건물의 크기와 형태에 관한 몇 가지 숫자뿐이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즉, 이 모델을 쓰려면 건물의 연면적과 대략적인 가로 세로 길이, 층수 같은 기본 정보만 있으면 되고, 그로부터 해당 지역의 냉난방도의 데이터를 곱해주면 연간 냉난방 에너지 사용량을 계산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추가적인 센서나 계측 장비 없어도 건물의 도면 정보와 기후 정보만으로 냉난방 에너지 소비를 알아낼 수 있습니다. 다음은 모델의 검증 과정입니다. 저희는 아까 만든 예측 모델이 다른 상황에서도 잘 맞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별도의 검증용 시뮬레이션을 진행을 하였습니다. 검증 단계에서는 모델을 만들 때 사용하지 않았던 새로운 건물 조합들로 시뮬레이션을 해보았는데요. 가령 층수나 면적, 형태 비율이 학습 때보다 더 크거나 작은 건물들을 추가로 가상 생성해서 우리 모델로 예측해보고 시뮬레이션 값과 비교해보았습니다. 그 결과 저희 모델의 예측값과 실제 시뮬레이션 값이 매우 일치한다는 것을 확인하였고, 난방 에너지는 평균 98.6%, 냉방 에너지는 약 94.2%의 지율을 보였습니다. 화면에 보시는 그래프는 시체값과 예측값의 차이를 보여주는 건데요. 난방은 그래프와 실제 예측선이 거의 일치하고, 냉방도 마찬가지로 대체적으로 잘 맞는 모습입니다. 특히 건물의 규모나 계절에 관계없이 고른 정확도를 보인다는 점이 되게 인상 깊었고, 모델의 일반화 성능이 우수함을 보여줍니다. 또한 기존의 단순 분리 방법론과 비교해봐도 우리의 모델의 장점이 두드러졌는데요. 기존의 방법, 통칭 SED 모델은 주로 저희 사용량 데이터만으로 대략적으로 냉난방을 나누거나 하는 방식이라 정확도가 떨어졌는데, 저희 모델은 건물의 형상까지 함께 고려함으로써 훨씬 높은 정확도를 얻었습니다. 이는 냉난방 에너지 추정에 있어서 건물의 형상 정보를 활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결국 저희 모델은 전체 에너지 사용량을 그대로 보존하면서도 그 안에서 냉난방 부분을 효과적으로 분리해낼 수 있다고 결론 내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각 건물별로 냉난방 에너지 사용량을 알 수 있게 되면 어떤 건물이 난방을 많이 쓰는지 파악할 수 있고, 거기에 맞는 맞춤형 절감 대책을 세울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저희 연구의 최종 산출물 중 하나로 방금 설명드린 예측 모델을 실제로 활용해 볼 수 있는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구현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에 이프리즘이라는 이름을 붙였는데요. 프로그램 사용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기본적인 형상 정보와 총 사용량 그리고 위치 정보만 입력을 하게 되면 연간 냉난방 에너지 사용량을 계산해서 화면에 보여줍니다. 간단한 시연 영상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잘 보셨죠? 방금 보신 영상처럼 이 프리즘 프로그램에 건물 규모와 형태에 관한 몇 가지 수치를 넣으면 그 즉시 건물의 연간 냉난방 에너지 사용량을 각각 계산해서 알려줍니다. 계산기처럼 몇 초 내에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여러 건물을 빠르게 분석할 수도 있습니다. 별도의 계측 장비나 추가 입력 없이도 이런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이 큰 장점인데요. 이를 통해 많은 건물들의 데이터를 손쉽게 비교할 수도 있고, 특정 건물이 비슷한 다른 건물보다 에너지를 지나치게 많이 쓴다면 한번 점검을 해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구체적인 절감 대책을 세울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의의와 기대 효과를 정리하며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저희는 건물의 형상 정보와 기후 정보를 활용해 별도 계측 없이도 냉난방 에너지 사용량을 분리 추정하는 모델을 개발하였습니다. 제안된 모델은 기존 방식보다 정확도가 높아 거의 95% 이상의 정확도로 냉난방 부하를 예측할 수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필요한 입력 정보가 연면적 등 몇 가지로 단순하기 때문에 현장에서 활용하기 쉽고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즉 도면이나 대장상 정보와 일반 기상 데이터만 있으면 전국의 어떤 건물이라도 적용해 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점들은 기존의 복잡하고 값비싼 에너지 모니터링 시스템을 대체하거나 그 이전 단계로서 간편하게 건물 에너지 분석을 수행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줍니다. 건물 관리자는 우리 모델로 나온 냉난방 사용량 추정을 통해서 에너지 사용 패턴을 파악할 수 있고, 이를 통해서 효율 향상 여부를 판단하거나 목표를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 건물을 여러 동을 한꺼번에 분석해서 어느 지역에 어떤 에너지 절감 대책이 효과적일지 정책을 수립하는 데도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희 모델로부터 얻은 용도별 에너지 사용량 피드백을 결합하면 에너지 절감을 유도할 수도 있다라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그런 구체적인 피드백 정책의 기반 자료로서 큰 의미가 있을 것이라 기대합니다. 무엇보다 알아야 아낄 수 있다라는 말이 있듯이 에너지도 어디에 얼마나 쓰이는지 알아야 효율적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저희 연구가 건물 에너지 소비를 잘 알게 해줄 수 있는 도구가 되어 궁극적으로 에너지 절약과 탄소 중립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